이번 주제가 치매인데 흔히들 치매라 하면 기억 못하고 까먹는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억력 저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을 치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 쪽만 보시다가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로 진행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억력의 변화보다도 더 민감하게 이 치매인지 아닌지 혹은 이 치매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상생활의 변화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척도 ADL이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 ADL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보는 BADL하고 이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을 보는 IADL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ADL이라고 하면은 이 나의 스스로 육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식사하는 거나 대소변 가리기, 이제 목욕을 하고 걷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고요. IADL, 도구적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이야기해요. 돈을 관리하고 물건을 사고 집안일하고 취미생활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BADL이랑 IAD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IADL의 변화가 치매를 의심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IDL은 치매의 진단에 중요하고요. 이 BADL은 치매의 단계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퇴행성 치매에서 신체적인 ADL, 이 BADL은 비교적 말기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중기 이상 돼야 이 BADL이 안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구적 ADL, IADL 같은 경우에는 치매 초기 단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변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초기 치매 환자의 진단에는 도구적 ADL의 평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심리검사라고 해서 이제 길게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벌써 환자의 어떤 도구적 ADL의 저하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IADL 이런 건 다 되는데 분명히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는 그런 건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력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들은 다 되고.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치매보다는 건망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치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은 떨어졌는데 공과금 납부하는 것도 잘하고 음식 만들고 쇼핑을 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떨어지고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어떤 이런 생활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치매보다 어떤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어떤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정상 집단이랑 치매 의심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구를 사용하고 집안일 하는 부분, 음식을 준비하는 부분,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또 집안 수리하는 4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집단이랑 실제 이 경도 치매 집단 사이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돈을 관리하고 전화 사용, 약 복용, 또 최근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텔레비전 시청이 안 되는 이런 6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 능력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데 혹시 그 중에서 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ADL 중에서 IADL 중에서도 더 좀 민감한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어떤 인지적 기능이 많이 필요한 보다 이제 복잡한 작업들에서 그런데요. 가장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 무엇보다 돈 관리, 재정 관리 능력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돈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계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억도 했다가 이제 적절히 분배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인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 관리 능력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이외에 좀 민감했던 부분은 약물 관리, 그러니까 제때 이제 약을 챙겨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약속 지키기 이런 게 있었고 전화 사용에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전화 사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 민감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설명만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운전을 잘 하셨거든요. 진짜 뭐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좀 나이가 드시고 나서부터 사고가 되게 잦아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억력들이나 다른 인지 기능들은 괜찮으신데, 이렇게 운전을 좀 예전보다 좀 잘 못하시게 되니까 확실히 어떤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가 확실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시는 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음식 되게 빨리빨리 하고 잘 하셨는데 이런 속도들이 되게 느려지고 어떤 순서들도 좀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했는데 맛이 이전과 막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좀 주의 깊게 이런 인지 기능에 대해서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을 지금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걸 얼마나 독립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혼자서 안 하시거나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잘 하시다가 요즘에 못 하시는 건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잘 하셨는데 야 이거 좀 해줘라, 못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죠. 대신 초기에 발견해서 이 치료가 적절히 들어가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춰서 삶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 발생한 치매에 대해서도 역시 좀 상당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치매와 헷갈릴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치매,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